때문에 한참 참신하다라고 호평을 많이 받았고 젊은 당원들도 되게 좋아하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일을 했지만 좀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예. 이제 솔직하게 네. 엄청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이제 전화 주셔가지고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세요? 이랬더니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고 끊으셨어요. 네. 근데 예. 이전에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발신이 아니고 도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좋은 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생산적인 말을 해도 국민의 언어로 그게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거는 말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홍보부부장 처음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접근을 했던 것이 우리의 언어를 국민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었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백드롭의 문구가 바뀌게 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뼈아프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뼈아픈 질문. 네네. 어쨌든 정당의 그런 외적 변화는 물밑에서 움직이는 건 한참 후에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네. 거고 평소에는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을 통해서 바로바로 요즘은 이제 매주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반영이 될 텐데 비판하는 거가 잘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들어와서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상대방의 똥볼 차는 거 반사이익 외에 과연 우리 스스로 올라간 건 뭐냐 40대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처진다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저도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제가 원내 의원이었으면 조금 더 어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원외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 당 내부의 좀 사정이라면 이제 아마 국민들께서 모두 다 아시다시피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상황, 정치적 상황에 환경에 지금 우리 당의 의원들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위축돼 있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점에서 이제까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시고 나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조금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점, 이 틈이 어디냐를 찾아가는 이제 한 3달간의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대방 진영의 어떤 잘못을 이제 어떤 그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하던 것을 조금 더 이제 내려놓고 유니스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몇몇의 의원들과 같이 조금 더 생산적인 비판을 하는 당내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뭐 지금 추미애 사건도 있고 또 우리 당의 뭐 박덕흠 의원님 사건도 있지만 그런 이런저런 어떤 정쟁의 요소로 활용되는 부분 말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제기를 하셨던 기업 규제 3법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조금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 위주로 이제 원내의 사안을 끌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국정감사에서 아마 좀 실력 있는 합리적인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차근차근 하시는 말씀이 기분 좋은 일들이 조금씩 이렇게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일단은 뭐 많이 지난 총선하고 지난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지난 총선에 대표한 걸 따지면은 그 지금 국민의힘 당이죠. 국민의힘 자체의 내부 쇄신이나 조직적 개편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한 비대위 체제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런 것을 거의는 없던 걸로 하고 이제 지금 상태를 보면 비대위원장이 보통 홍보성에 너무 좀 이렇게 치중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러면은 원래 있어야 되는 조직 개편이나 뭐 이런 것이 그다음에 체질 개선이나 이런 것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홍보나 이렇게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변경만 치중을 하다 발명이보다는 지금 포장에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니냐.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외형으로 보이기에 이제 상황이 조금 나아 보이는 거는 홍보국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제 실제로 그 내용에서 어떠한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이번에 당명과 더불어서 바뀐 정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정강의 내용들이 이제 흔히 기자들이 말하기엔 아니 이거는 거의 민주당보다 더 나아간 진보적인 정당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라고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많은 체질적 변화를 시도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봤는데요. 네. 저도 봤어요. 네.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네. 쭉 시작해서 미래 변화 선도하는 경제 혁신,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이렇게 10가지를 했는데 예. 이게 제가 좋은 말하고 좋은 문구만 있지 특정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써.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뭐 이제 조금 이제 그게 좀 길어요. 근데 거기서 그 정강 개정을 진행을 했던 김병민 위원이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진보 진영에서도 넣지 않았던 남녀 동수. 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선 연임 금지 이건 이제 단어가 빠지고 그 내용만 들어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존의 기득권을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이것을 이제 이 정강에 담기 위한 아주 치열한 내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이 우리가 체질을 변화하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결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정강들이 이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변해갈 수 있다나 모멘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도 좋지 않을까요? 일반 국민들이 보는 거는 보여지는 것만 알잖아요. 내부에서 어떻게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이 있고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정강 정책을 그렇죠. 아는 국민은 네. 거의 없습니다. 당원들도 아마 저걸 풀로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인적 쇄신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이제 단계가 있으니까 아마 그 시간을 놓고 하실 텐데 시원하게 대부분의 하시는 말씀이 옛날 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까지 카타르시스가 없다. 시원한 뭐가 없다. 인적 쇄신? 그건 아마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을 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 4월에 있었던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없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건 언제쯤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지독히 사심이 담긴 질문 같은데 인적 쇄신 말씀하실 때 아니, 변호사님이 카타르시스. 딱 뛰어보면서 인적 쇄신 사심을 담아서 질문을 카타르시스.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 당이 이 이제 꾸준한 변화의 중간 지점에서 인적 쇄신을 한번 국민들께 증명할 기회가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때 오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싶습니다. 내년 4월에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를 공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 당의 체질이 변화하느냐가 중점인 것 같은데. 왜요? 변호사님 갑자기 맞은편에 또 계신 분이 어째 서울시장 서울로 그러면 이거 서울로 제 주소는 지금 청주에 있습니다. 그 자리 처음 얘기를 추석 때 가면은 본인의 개인적 행보에 대해서 물을게요. 정치적 행보 말고 34세 86년 34세로서 결혼 정년기인데 네. 개인적인 행보는 어떻게 되시는 그저 건가요? 설 명절 때 어른들이 절대 묻지 말라는 그런 질문을 꺼내는 거면 어떻게 해요? 그 때문에 뭐 90만 원짜리 90만 원짜리 네, 공개 구원이라도 할까 봐요. 공개 구원이요? 여기 자막으로 넣어주십시오. 제 핸드폰 번호. 공개 구원. 핸드폰 번호까지.